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유니티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파트너를 맡고 있는 방상혁입니다. 네, UG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신평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멀티플레이어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텐데요. 이제 그걸 이제 유니티 6 베이스로 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고, 이제 평호님이 데모까지 해서 이론과 데모를 합해서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젠다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멀티플레이어 컨셉을 이론을 평호님이 말씀해 주실 테고, 그리고 평호님이 데모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타임은 네코드 포 게이밍 오브젝트가 있고, 멀티플레이어 센터,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위젯, 디스트리뷰티드 오소리티 데모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평호님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멀티플레이어 컨셉이라고 적긴 했는데, 이번 데모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글 플레이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게임은 뭐 우주에서 레이저를 쏘는 슈팅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게임을 다른 친구나 동료,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과 네트워크 게임 플레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멀티플레이 계층 구조인데요. 크게는 세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플레이 계층이 있는데요. 이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계층입니다. 게임 세계를 렌더링하고 UI 및 입력 처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네코드 계층이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려면 네코드 계층이 필요합니다. 이 계층은 게임 플레이 계층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우주선을 조종하고 무기를 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네코드 계층은 사용자가 어느 방향으로 무기를 쏘고 있으며 어느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네코드 계층은 사용자가 어떻게 생긴 우주선을 조정하고 있고 추진기에서 나오는 파티클의 색상 등 모든 정보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플레이어 간의 네트워크 동기화를 위한 필수 정보만 기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네코드 계층이 메일을 쓰듯이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이 전송 계층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를 수신한 전송 계층은 이 정보를 다른 사용자 혹은 기기에 전달하는 것만 신경 쓰고 그 외의 것들은 다루진 않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레이 게임을 제작을 위한 계층들을 추상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모든 종류의 멀티플레이어 솔루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니티 제품을 토대로 각 계층의 이름을 치환해보면 게임 플레이 계층은 유니티를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 이를테면 렌더링, 피직스 등의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될 것이고요. 네코드 계층은 네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가 됩니다. 유니티 트랜스포트 패키지는 트랜스포트 계층 역할을 수행하여 소켓을 열고 패킷을 스트리밍합니다. 뭐 하나하나 중요한 기능들이지만 오늘은 네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는 바로 멀티플레이어 토폴로지인데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헐적으로 클라이언트 호스티드 게임이라든지 데디케이티드 서버 게임과 같은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토폴로지는 클라이언트 호스티드 토폴로지라고 하는데요. 게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호스트가 되어 서버 역할과 클라이언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때 권한은 서버 혹은 호스트가 가져가게 되고요. 모든 연산을 호스트가 수행하여 이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전파합니다. 이때 서버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을 서버 오소리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디케이티드 서버 토폴로지인데요.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연산하는 게 아닌 별도의 서버를 두고 서버에서 게임 서비스 로직을 처리하고 클라이언트는 이 결과를 받아 동기화합니다. 마찬가지로 데디케이티드 서버 토폴로지도 서버 오소리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트리뷰티드 오소리티 토폴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로 이야기하면 분산 권한 토폴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임 클라이언트들은 네트워크에서 오브젝트의 소유 및 상태 추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시작하게 되면, 세션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들이 시뮬레이션 권한을 분산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오브젝트를 직접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소유 권한을 구성하는 추가 옵션도 제공합니다.
작고 가벼운 중앙 상태 서비스는 생성된 오브젝트의 상태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게임을 시뮬레이션하는 중앙 서버는 따로 없고요. 모든 클라이언트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중앙 상태 서비스를 통해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업데이트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디스트리뷰티드 어소리티 토폴로지는 게임 연산 비용을 낮추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클라이언트 예측 시스템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입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헙을 여시고요. 유니티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할 거예요. 뉴 프로젝트에 가시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유니티 6입니다. 지금 소개드릴 그 개별 멀티플레이어 관련된 툴들이 유니티 6부터 나오는 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유니티 6를 선택을 하시고요. 우선은 오늘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 유니티 6는 버전은 뭐 여기 0.5인데 다른 걸로 해도 되나요? 네. 일단 유니티 6 타이틀을 달고 있는 다른 버전을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을 쓰시는 게 아직 지금 정식 릴리즈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저희가 그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최신 버전 쓰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통은 들어가면은 오그가 선택되어 있고 Connect to Unity Cloud라는 체크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프로젝트를 생성함과 동시에 클라우드에 이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을 바로 크레이지 프로젝트를 눌러서 생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있는데, 제너럴 세팅에서 열어보시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가 제가 갖고 있는 모그에 있는 프로젝트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앞서서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셨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비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경우에는 오그를 선택을 하셔서 프로젝트를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우선 패키지 매니저를 엽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여시고 여기 그 점 3개 키번 메뉴라고 하죠. 여기에서 버튼 누르시고 프로젝트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Enable Pre-Release Package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걸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소개해 드리는 기능이 대부분 프리릴리즈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하셔야지 패키지 매니저에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티 레지스트리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멀티플레이어 센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패키지가 나옵니다. 저는 미리 깔아놨어요. 네, 여기 멀티플레이어 센터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윈도우의 멀티플레이어의 멀티플레이어 센터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게임의 장르가 무엇인지 플레이어 수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어드벤처로 선택을 하고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사용자 수는 대략적으로 한 4명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게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한 세션에 얼마나 들어갈지를 선택을 하시면 의에 맞는 멀티플레이어 기능들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4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뭐 추가적인 옵션도 있지만 지금 이 디폴트로 좀 살펴보면은 어드벤처 게임이고 그렇게 많은 사용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코드 폴 게임 오브젝트를 추천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치팅 같은 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는 데디케이티드 토폴로지를 이제 호스팅 모델로 썼었는데 지금은 클라이언트 호스티드 토폴로지를 모델로 채택을 해서 권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의 민감도라든지 그 연산 비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그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에 맞는 권장사항을 한번 살펴보시고 게임 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넷코드 폴 게임 오브젝트를 쓸 거고 또 이제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을 위해서 멀티플레이어 툴들을 설치할 거고 그 외에도 비복스, 음성 및 텍스트 채팅을 위한 솔루션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 SDK죠. 그거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멀티플레이어 위젯 그리고 플레이 모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인스톨 패키지를 누르시면은 이제 패키지 설치가 시작이 돼요. 이게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전 미리 패키지를 설치해 놨거든요. 지금 패키지가 다 설치가 되면은 이 킥스타트 버튼에 들어가셔서 네코드 폴 게임 오브젝트와 관련된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셋업과 관련된 정보가 이미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씬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그 버튼 눌렀을 때 이 씬이 생성되고 화면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씬은 간단한 넷코드 폴 게임 오브젝트 테스팅을 위한 샘플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특별히 코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은. 우선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호스트로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지 클라이언트로 해서 게임에 접속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호스트로 하면은 게임 내 큐브가 나오고 여기 있는 인스트럭션처럼 ASWD를 눌러서 화면에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로 기본적인 멀티플레이는 됐다고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부족하죠. 같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른 클라이언트를 접속하는 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컴파일한 다음에 동시에 띄워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유니티에서도 종종 썼던 패러럴 싱크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동기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 유니티 6에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모드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메인 에디터 외에도 다른 플레이어들을 구동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가 플레이어 2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가상 플레이어 에디터가 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에디터에서 수정을 하면은 그 수정 사항이 그 가상 플레이어에 반영이 돼서 같이 플레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 클라이언트는 몇 개까지 띄울 수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4개까지 띄워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이 버추얼 플레이어의 속성 정보, 이게 클라이언트 역할로 뛸지 아니면 서버 역할로 뛸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은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이 친구는 제가 호스트로 한번 띄워볼게요. 호스트를 띄워보고 이 친구는 클라이언트로 띄우면은 서로 접속해서 같이 플레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화면에 뜨고 같이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네코드 폴 게임 오브젝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C에 네트워크 매니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매니저 게임 오브젝트에 동명의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매니저는 네트워크 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일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별 기기에는 단일 네트워크 매니저가 생성이 되고 이 네트워크 매니저가 게임 내에서 사용할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관리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론 과정에서 제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니티 트랜스포트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호스트에 로그인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로컬 호스트 URL에 접속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매니저랑 트랜스포트를 보여드렸었고
아까 화면에 큐브가 뜨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인지 좀 궁금하시죠? 그게 지금 여기 보면은 큐브 프리팹이 있는데요. 그 구성 요소는 그냥 유니티 게임 만드는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뭐 메시 필터, 박스 컬라이더, 메시 렌더러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이게 동작하기 위해 네트워크 오브젝트라는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 컴포넌트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 오브젝트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태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별 네트워크 오브젝트는 고유 번호가 있고요.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매개로 해서 상호 간의 데이터 통신, RPC 통신을 진행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 베리에이블이라는 변수를 동기화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오브젝트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 혹은 그 자식계에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은 게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동기화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클라이언트 오서레이티브 무브먼트라는 스크립트가 이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은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오서레티브 무브먼트라는 비헤이비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 때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은 컴포넌트를 토대로 이제 로직을 구성을 하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할 때는 이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은 이제 컴포넌트를 제작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도 들어가 보면은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서 구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게임 오브젝트가 이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오너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키 입력을 토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오너라는 개념은 뭘까요?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로 이제 버추얼 클라이언트가 하나를 띄우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가 띄운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도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통해서 개별 오브젝트의 오너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컴포넌트는 아까 버추얼 플레이어가 생성한 컴포넌트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고유 번호로 1년 번호로 이제 0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에디터가 소유한 컴포넌트는 지금 1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그 개별 기기가 소유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고 이 오브젝트가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어권을 적용하거나 제어할 수 없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트랜스폼을 이동을 시키면은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에 있는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트랜스폼이라는 이 컴포넌트가 로컬에서의 트랜스폼 변경 사항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클라이언트와 동기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한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제가 키를 입력을 했을 때 위치 이동을 시키면은 이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트랜스폼을 통해서 제 변경사항, 제가 이동한 그 위치 정보를 다른 기기와 동기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넷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조금 전에 게임이 서로 연결을 할 때 되게 심플한 방법, 되게 고전적인 방법으로 접속을 했죠. 로컬 IP와 포트 정보를 토대로 접속을 했는데, 사실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동료나 플레이어들,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속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게 세션 로비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게임 방을 생성을 하고 다른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것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기능이고 이제 이걸 통해서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들기 정말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살펴보면은 멀티플레이어 센터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멀티플레이어 여기 대시보드에서 커넥팅 플레이어스에 보시면은 멀티플레이어 위젯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위젯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로그인이라든지 플레이어가 방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데모씬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만들었던 네코드 볼 게임 오브젝트 씬에서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추가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는 로컬호스트로 접속하는 것을 진행했던 이 UI가 있는데 이걸 일단은 숨겨놓고요. 여기에 컨텍스트 메뉴에서 멀티플레이어 위젯에 있는 세션 생성, 그러니까 로비를 만드는 UI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멀티플레이어 위젯에 있는 방을 만들었으니까 어, 방 목록, 방 목록을 볼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방 목록을 볼 수 있는 기능을 넣고 또 넣어볼 만한 게 네, 게임에 접속하면 플레이어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누가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위젯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화면 배치를 하면은 네, 기본적인 기능은 들어간 것 같으니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게임이 시작됐고 제 유니티 6라는 방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게임 세션에 조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방에 들어간 거예요. 방에 들어갔고 지금 이 방에는 제가 지금 존재한 거고요. 지금 게임이 시작한 걸로 간주할 수 있는데 지금 뒤에 이 큐브가 아까처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용자가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리프레시 리스트 하면은 제가 방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조인하게 되면은 네, 아까 그 에디터에 있는 제 플레이어와 지금 이 버추어 플레이어가 같이 접속을 했고 플레이가 같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세션 목록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네네. 뭐 어떤 코드나 그런 걸 생성해서 조인을 코드 치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마침 동일한 기능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멀티플레이어 툴에서 조인할 때 조인 세션 바이 코드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걸 화면에 배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코드를 통해서 조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제가 만든 방에 코드가 있어야지 이것을 다른 사용자한테 공유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 정보를 복사할 수 있는 것도 화면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한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게임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제가 뭐 방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요거 클릭하면은 복사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UI 뭐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없고 그냥 복사하는 기능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버추어 플레이어로 가서 여기에서 붙여넣고 조인하면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런 서로 기기 간에 이제 접속을 같이 수행을 하고 이제 게임 플레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그 UI 플로우를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데 지금 유니티 6를 사용하면은 이런 것들도 되게 쉽게 내 코드 포함해서 접근해서 게임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션의 제목처럼 프로토타이핑부터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기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여기서 유니티 에셋 스토어 가서 무료 벗 에셋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 사각형을 대체하고 터레인도 뭐 무료 넣고 하면은 그냥 하나 뚝딱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UI라든지 UI 기능이라든지 소스 코드는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죠. 리소스 같은 것은 이제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가져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해서 쓰셔도 되고 최근에 또 유니티에서 유니티 뮤즈 스프라이트라든지 뮤즈 텍스처 같은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훨씬 더 다채로운 게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코드와 관련된 세션이었고요. 한번 좀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 세션 둘이 동시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방장의 게임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방이 없어지겠죠? 네, 방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방이 없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클라이언트 호스티드 방식으로 게임을 접속했기 때문에 호스트가 게임에서 접속을 종료를 하면은 서버 권한을 갖고 있는 호스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게 Distributed Authority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디스트리뷰티드 어소리티 샘플 프로젝트를 미리 열어놨어요. 이것도 였는데 혹시라도 좀 시간이 걸릴까 싶어서 미리 열어놨는데 지금 이 세션을 보시는 개발자분들도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유니티 GitHub에 들어가시면은 바이트 사이즈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것을 다운받으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익스페리멘탈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아스테로이드 안지오 샘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샘플 프로젝트를 열람하시면은 디스트리뷰티드 어소리티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부트스트랩신을 열어놨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아스테로이드가 있고요. 이제 아스테로이드를 클릭을 하시고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서비스 라이브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커스텀 셀렉션은 이게 방 이름이 되거든요. DA 1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시면 지금 우주선이 나오고 우주선이 이제 우주에 떠 있는 이 돌들을 이제 폭파할 수 있게 됩니다. 좀 클릭해볼까요? 네, 깨지죠. 이런 식으로 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 혼자 하려고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플레이 모드로 다른 사용자가 같이 접속해서 플레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다시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모드를 키우고 두 번째 플레이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서비스 라이브 D 들어가면 네, 같은 채널에 들어갔고 지금 클라이언트가 두 개가 접속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대단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단축키 5를 누르면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개별 오브젝트들의 색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색상은 개별 클라이언트가 소유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색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D 클라이언트 2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기기에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들이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빨간색 기기, 빨간색 플레이 우주선을 가지고 있는 기기에서는 이 빨간색 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브젝트들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호스티드 혹은 데디케이트 서버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서버 오소리티이고 서버가 모든 연산 권한을 갖기 때문에 모든 부하가 서버에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개수가 많아진다거나 많은 한 세션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의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연상 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티드 오소리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도 일부의 시뮬레이션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용자가 한 세션에 접속해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연산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배치된 그 개별 오브젝트의 속성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화면에 배치된 오브젝트이고요.
되게 아까 큐브에서 봤던 것처럼 유니티에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이 있고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있죠.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오너십이라는 속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너십이라는 속성이 있고 디스트리뷰터블이라는 속성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이 디스트리뷰터블이라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오소리티가 재분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게 되면 이제 이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위성들, 아스테로이드의 권한도 이제 다시 재분배돼서 공평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를 더 띄워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서비스 라이브 접속을 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보면 화면에 오브젝트 개수는 같은데 파란색 오브젝트, 빨간색 오브젝트, 초록색 오브젝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지금 3명의 그 기기가 세션을 접속했기 때문에 화면에 분배되어 있는 개별 게임 오브젝트들의 어소리티가 리디스트리뷰티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이런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객체들을 다 내 걸로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코드를 통해서 권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지금 샘플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한번 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오너십을 관리할 수 있는 샘플인데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한 세션에 2명의 플레이어가 접속을 했고 화면에 게임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 지금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터치를 하면 색깔이 바뀌는 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오너십이 저로 바뀐 거예요. 반대로 지금 보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전부 다 빨간색인데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지금 오너십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이 공들의 속성이 아까는 디스트리뷰터블이었는데 트랜스퍼러블로 속성 정보가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특정 조건이 되면은 게임 내에 있는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권한을 다른 사용자한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무버 스크립트라는 컴포넌트가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트리거링 되는 함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 충돌이 일어난 게임 오브젝트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오너십을 바꾸는 코드가 이렇게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별 오브젝트가 트랜스퍼러블일 경우에만 동작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디스트리뷰티드 오소리티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터 오소리티가 데디케이티드 서버랑 다른 부분은 이 어쨌든 클라이언트한테 권한을 준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이 없어졌을 때나 아니면은 내가 여러 명 들어와서 분산되는 게 누군가 하나가 그 서버 역할을 해서 이걸 나눠주는 게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이 디스트리뷰트 오소리티에는 백단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이 디스트리뷰티드 어소리티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세션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커먼 멀티플레이어 백엔드 혹은 디스트리뷰티드 어소리티 백엔드라고 부르는데 백엔드 서비스가 그 개별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상태 정보를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클라이언트 호스트 토폴로지에서 호스트가 연결이 종료됐을 때는 그 세션이 종료되는 것과 별개로 지금 이 디스트리뷰티드 오소리티로 환경을 구성하시면은 누가 게임에서 나가더라도 이 세션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디스트리뷰티드 오소리티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어소리티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어뷰징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검토해서 게임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데디케이티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 오소리티고 서버에 있는 로직을 클라이언트가 접근해서 조작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구조적으로. 근데 디스트리뷰티드 어소리티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권한을 갖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해킹이 민감한 경우에는 디스트리뷰티드 어소리티를 만약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방어 코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티 6로 만드는 멀티플레이어 프로토타이핑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